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토요일 기준 5주 만에 4,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 접종 뒤 6개월이 지났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3차를 접종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월북자가 감시 장비에 포착됐는데도 군 당국은 3시간 동안 몰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전두환 씨와 관련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은 사례를 든 건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SBS가 대선회를 맞아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과 대담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강원도 고성 최전방 지역에서 누군가 철책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지난해 해엄 귀순 사건 때와 같은 22사단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번에도 감시 장비가 작동했지만 제때 대응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붕괴 징후가 나타나 사람들이 급히 대피했던 경기도 고양상가 건물에 대해 고양시가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문을 다시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건물 안 상점 주인들은 보상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막막한 처지입니다. 최선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새해 따뜻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 치매를 앓는 한 노인이 영하의 강추위에 외투도 안 입은 채로 집을 나왔다 길을 잃고 떠도는 일이 있었습니다. 꼬박 하룻밤을 거리에서 버텼는데 자신의 외투와 모자를 벗어주고 경찰에 신고한 이웃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 아파트 값이 20% 넘게 올랐다가 최근에는 또 이런 흐름이 꺾이면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는 완연한 하락세다, 민간 전문가들은 올해도 소폭 오를 거다 의견이 다른데요. 한상우 기자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도 잘 풀려야 할 텐데 우리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걱정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임태우 기자가 우리 경제에 미칠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검찰 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이달 21일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없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고자 생겼는데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